적중하신 토토방방 가족방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저희 가족방에서 모든 경기, 언어범 및 핸디캡, 최종 조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중률 높은 가족방 입장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15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트넘 대 아스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손흥민과 메디슨의 창의성을 중심으로 지공을 전개하는 스타일을 선호한다. 최근 뉴캐슬전에서 패배했으며 상대의 빠른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최전방 자원인 솔랑케와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결장해 클루셉스키가 임시 스트라이커로 출전 중이나 공격에서의 기여도가 부족하다. 수비는 로메로와 반 더벤의 빠른 발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상대의 공격을 견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아스날은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웨데고르와 제수스가 부상으로 결장해 실리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트로사르와 사카가 토트넘의 배후 공간을 공략할 가능성이 크며 하베르츠가 제로톱 역할을 맡아 연계 플레이를 주도할 것이다. 수비는 가브리엘과 살리바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라인을 다소 낮추고 팀버와 화이트가 중앙으로 좁혀 수비의 견고함을 더할 계획으로 보인다. 토트넘이 공격에서의 부상 여파로 인해 득점이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이다. 아스날의 견고한 수비에 고전할 확률이 높아 보이는 매치업이다. 아스날이 측면 자원을 활용한 역습을 통해 승기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아스날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셀타비고 대 바야돌리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셀타비고는 아스파스를 중심으로 한속공 전개가 주요 전략이다. 최근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패배했으나 대등한 흐름을 유지하면서도 결정적인 찬스를 놓친 것이 아쉬웠다. 핵심 이선 자원인 스벤베리의 부재로 인해 공격력이 다소 약화되었으나 이글레시아스의 제공권을 활용한 공격 전개는 여전히 유효하다. 수비에서는 도밍게즈의 부상이 발생하여 대체 자원 스타펠트와 호흡을 맞추고 있다. 수비 라인에 불안 요소가 있으나 바야돌리드의 단순한 역습에는 충분히 대응 가능할 것이다. 이어서 바야돌리드는 산체스와 모로의 측면을 활용한 공격 전개를 시도한다. 최근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대패하며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허점을 드러냈다. 산체스와 안드레가 부상으로 결장하면서 공격력은 크게 약화되었고 라타사의 결정력에 의존하고 있다. 수비에서는 보여모의 이적 이후 조직력에 문제가 생겼으며 죄메르트와 산체스 라인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셀타 비고는 공격 자원이 일부 결장한 뒤 진행하는 매치업이지만 바야돌리드의 엉성한 수비 라인을 공략할 수 있는 전력이다. 반면 바야돌리드는 부상과 이적으로 인해 전력이 약화되었으며 공격 전개에서의 날카로움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셀타 비고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아탈란타 대 피오렌티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탈란타는 3-4-1-2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빠른 공수 전환을 중시하는 팀이다. 직전 인터밀란전에서 패배를 기록하며 결정력에서 큰 문제를 드러냈다. 사마르지치와 레테기가 속공을 이끌며 파살리치의 창의적인 패스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짐시티의 부상으로 수비 라인은 불안정한 상태다. 드룬과 톨로이, 루게리로 구성된 백스리가 피오렌티나의 지공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게 사실이다. 이어서 피오렌티나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통한 지공 전개를 선호한다. 최근 몬차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며 경기 막판에 극적인 득점을 올렸으나 전체적으로 답답한 경기 운영을 보였다. 벨트란과 킨, 콜파니가 공격을 주도하지만 팀 전술이 아직 불안정하기에 대량 득점은 어려울 전망이다. 수비진 또한 비라기와 라니엘이 코무쪼의 배후 공간 관리가 부족하여 아탈란타의 속공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상황이다. 피오렌티나가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탈란타의 속공의 배후 공간을 자주 허용할 것이다. 두 팀 모두 수비에서 문제를 겪고 있기에 난전이 예상된다. 난타전 속에 그래도 아탈란타가 신승 정도는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탈란타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지로나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로나는 4-3-3 포메이션을 선호하며 치안코우와 힐을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시도할 것이다. 세비야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며 효율적인 마무리를 보여줬지만 3선에서 에레라의 부상과 로메우의 압박 취약점이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 루이즈는 최전방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수비 라인에서는
로페즈와 블린트가 나름의 호흡을 보여주지만 바르셀로나의 빠른 전환과 압박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상황이다. 이어서 바르셀로나는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하피냐와 올모, 레반도프스키와 야말을 중심으로 한 지공 전개가 특징이다. 최근 바야돌리드와의 홈 경기에서 대승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3선에서 페드리가 건재하며 창의적인 패스 공급을 이어가고 있다. 수비에서는 마르티네즈와 쿠바르시의 안정적인 빌드업과 공수 전환 능력이 돋보이며 쿤데가 라이트백으로 나서 속공에도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르셀로나는 유기적인 공격 전개로 지로나의 수비를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 지로나는 에레라의 부상과 로메우의 약점으로 인해 강력한 대응이 어려울 전망이다. 이번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비교적 쉽게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르셀로나 승리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받아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하단의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 속 가족방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누르신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가족방 입장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분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토리노 대 US 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토리노는 주로 아담스와 자파타의 제공권을 노리는 단순한 공격 전개를 펼친다. 최근 베네치아전에서는 상대의 밀집 수비를 공략하지 못하다가 후반 막판 세트피스를 통해 승리했다. 소사와 라자로의 크로스를 활용해 공격을 전개하지만 세밀함이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보이보다와 코코, 마시나로 구성된 수비 라인은 강력하며 리치와 리네티가 중원을 안정적으로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레체는 크리스토비치를 중심으로 제공권을 활용한 속공을 시도한다. 최근 칼리아리전에서는 전반에 퇴장 이슈가 있었음에도 밀집 수비로 승리를 지켜냈다. 반다의 드리블과 우당의 킥에 의존하는 공격 패턴은 단조롭고 토리노의 백스리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수비는 바스치로토와 가스파레가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라마다니의 지원을 받으며 공중볼 경합에서 높은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다. 토리노가 주도적인 경기를 펼치겠지만 공격 전개의 세밀함이 부족한 건 사실이다. 레체의 밀집 수비에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레체는 단순한 속공으로 대응할 것이나 토리노의 수비를 뚫기 어려워 보이는 매치업이다.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아우크스부르크 대 장크트 파울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우크스는 마이어와 렉샤비카이의 전진 패스를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하려 한다. 하지만 최근 하이덴하임전에서 패배하며 동선 정리 부족이 드러났다. 옌센과 TH의 공격 연결이 부실하며 에센데 역시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하지 못했다. 수비 라인은 하우레우와 슐로터백이 중심을 잡지만 풀백들의 잦은 오버래핑으로 배후 공간에 허점을 노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어서 장파울리는 3-5-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지만 최근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패배를 기록했다. 어빈의 침투 패스가 공격의 핵심이지만 부상으로 메칼프가 빠지면서 공격 전개가 답답해졌다. 스미스가 수비 라인의 중심을 잡으나 백스리의 느린 발 문제로 실점 가능성이 크다. 후방 빌드업도 원활하지 않아 전진 시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에게 공간을 허용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아우크스부르크가 경기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들의 공격 전개는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장파울리의 엉성한 수비도 큰 장벽이 될 수는 없겠지만 역습 루트가 부족해 득점 기회를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일방적인 경기는 예상할 수 없지만 신생 정도는 노려볼 만할 것으로 보인다. 아우크스부르크 승리를 추천합니다.